안녕하세요, 알지트입니다. 영어 점수를 잘 받는 비결. 그쵸. 일단 독해력이 좋아야겠죠. 문법이 암기로 커버친다지만 독해는 이해가 필수라서 쉽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죠. 그래서 초등이든 중등이든 독해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대입을 앞둔 고3이나 N수의 경우를 보면 생각보다 틀린 방향으로 공부해온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해가 안 되면서 해석만 하는, 또 대충의 의미나 감으로 문제풀이의 단서만 찾는 나쁜 습관으로 빠지기도 하죠. 쉽게 말해 독해력 향상에 무게를 두지 않아 왔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영어 독해력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어 비문학 독해와도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근본적인 독해력 향상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고등학교에서 많이 보는 기출서적인데요. 자이스토리 독해 실전편이죠. 해설지를 보면 이렇게 영어식 어순으로 끊어가며 해석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엔 어역 수준의 번역가 스타일의 해석이 있죠. 요즘 어지간해서 독해책들은 이 두 가지 해석 시스템으로 해설지를 구성하는데요. 자, 그럼 두 해석의 차이는 뭘까요? 그쵸. 가장 큰 차이는 어순이겠죠. 직독직해 방식의 영어식 어순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 의미 단락을 끊어가며 해석을 하는 거고요. 어역의 경우는 영어를 한국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번역한 것, 즉 우리말 어순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식 해석은 어순의 이해가 중요하고요. 우리말 해석은 은는 이가 등등의 조사를 잘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영어식 어순의 단점은 앞 내용을 까먹거나 이해를 못하면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어역의 경우는 시간도 없는데 영어식 어순을 어겨가면서 문장 해석을 거꾸로 거슬러 와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한정된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겐 어쩔 수 없이 영어식 어순으로 직독직해 하는 게 당연한 해석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건 정말 좋은 해석 방법이죠. 한국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 두뇌가 영어로 이해하는 방식, 정말 이상적인 방식이죠. 그렇다면 한국말로 고치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여기 어머님의 댓글처럼 한글로 해석을 정확하게 시키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오히려 독해 속도가 떨어지고 독해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적어주셨는데, 속도가 떨어지는 느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쉬운 초등, 중등 교재나 동화책 또는 소설 등등 스토리로 구성된 지문들은 눈으로 따라가도 이해가 되는 아주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경우 흐름을 계속 타도 몰입 독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문장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도리어 이해 속도를 떨어뜨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설명문요. 국어 비문학도 모두 설명문인데요. 특히 학술적인 아주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문은 정말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어려운 문장들을 어떻게 이해해내느냐가 정말 문제고요.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실력 차를 벌리는 요소가 되거든요. 또 여기 어머님의 댓글처럼 정확한 해석을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초, 중, 등 기초를 쌓을 때 물론 천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줄 해석 연습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구문이 독해다의 경우 이렇게 끊어놓은 의미 단락을 직접 적어보게끔 하는 책도 있죠. 문법과 구문이 고등 내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요. 또 처음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는 측면에서 나쁠 게 전혀 없는 공문법이 될 겁니다. 다만 독해력이 좀 올라오면 쓰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입으로 하는 게 더 좋고요. 또 나중엔 머릿속에서 해야겠죠. 독해 연습을 할 때 끊지 않고 긴 문장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끊지도 않고 일명 볼펜 밀기라고 하는데요. 계속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지겹게 나가고 있다면 이거 정말 해석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쉽고 짧은 지문은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렵고 긴 지문에서 끊지 않고서는 정보 과부하로 내 두뇌가 터져버릴지도 모르거든요.
그쵸. 끊어읽기도 당연히 단점이 있죠. 한 단어씩 끊어 나갈 땐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이고요. 또 끊기만 하고 끊어놓은 의미 단락끼리 연결을 짓지 못하거나 앞에 있는 의미 단락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근데도 계속 끊기만 하고 있다면 끊어 읽어봤자 소용이 없을 겁니다. 즉 끊어 읽는 의미 단락은 길면 좋고요. 길면 길수록 좋고요. 내 두뇌가 단기적으로 이해하며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 이게 바로 끊어 읽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또 문법과 구문파악도 중요한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기본 5형식이고요. 즉 동사구만 딱 봐도 다음 문장이 어떻게 서술될지 예상하며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접속사가 보이면 절과 절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준비도 해야 하죠. 그러니까 예측 독해하는데 문법과 구문은 필수인 겁니다. 게다가 또 서술형에도 중요한 요소가 문법과 구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독해력을 높이려면 지문 구조와 설명이 복잡한 설명문을 많이 봐야 하는데요. 솔직히 어려운 내용은 정말 읽기도 싫고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니 통상적으로 빠지게 되는 습관이 문제를 풀기 위한 키워드를 찾는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쉽게 말해 풀이의 단서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문단 전체의 맥락을 읽어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독해력 향상은 물 건너가는 거죠. 왜냐하면 독해력 향상은 각 문장 간 글의 맥락을 이어나가면서 문단 전체를 이해하는 공부, 이게 실력을 올리거든요. 맥락을 이해하는 독해 공부법은요, 첫째, 의미 단락을 가능한 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로 크게 잘 끊어낼 줄 알아야 하고요. 둘째, 긴 문장을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화절 등 문장 구조를 한눈에 보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셋째, 각 문장들을 논리적으로 이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넷째, 문단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 그리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 지문을 다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끊어읽기, 한 줄 해석 연습, 구문 독해 연습 등 독해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독해력 향상법은 워킹 메모리, 즉 작업 기억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죠. 작업 기억은 집중력에 영향을 주고 수학 문제를 포함한 거의 모든 문제풀이에 도움을 주죠. 특히 독해력 향상에는 작업 기억을 포함한 두뇌 활동 연습이 정말 중요한데요. 당연히 어순이 다른 영단어를 조합하면서 한국형인 내 두뇌가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두뇌를 회전시키지 않고서 정말 힘들겠죠. 보통 워킹 메모리는 용량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내 항목 정도에 불과하고요. 유지 시간도 몇 초 지나지 않거든요. 즉 읽은 단어들을 내 단기 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합한 다음 이해를 해야 하고요. 또 이해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단기 기억에 저장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의미군들을 청킹해서 단기 기억 속에 보유하면서 다른 의미군과 조합을 하고 이해 정리한 다음에 또다시 단기 기억에 저장을 하면서 글을 계속 읽어 나가는 거죠. 당연히 이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머리를 엄청 써야 하니까 일단 귀찮고 하기 싫게 되는 거죠. 내 두뇌가 암기, 조합, 정리 및 이해, 다시 암기 순으로 계속 작업 기억을 유지하면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아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공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만약 읽은 내용이 단기 기억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조합되지 않거나 내 두뇌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독해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또 워킹 메모리를 잘 활용해 나가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보 과부하로 인해 앞 내용을 계속 까먹으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즉 독해 연습은 내 머리 회전 연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연습하느냐? 첫째, 의미군을 청킹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를 점점 늘려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 정보는 반드시 단기 기억에 저장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안 되면 핵심어를 연필로 동그라미를 치거나 형광펜으로 칠해놔야겠죠. 셋째, 다른 의미군과 조합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정보를 주는 핵심 내용을 서로 연결 짓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넷째, 맥락을 이해하는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워킹 메모리를 계속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집중력이 풀리지 않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다섯째, 점진적 과부하, 즉 계속해서 더 많은 두뇌 회전이 필요한 지문으로 차츰차츰 높여나가야 합니다. 결론은 두뇌 회전 연습, 그게 바로 본질적인 독해력 강화 연습인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땐 속도를 늦추면서 이해하는 연습을 계속해 주세요. 되도록 해설지는 보지 말고 또 남이 해석해 주는 걸 듣지 말고 내가 직접 내 두뇌를 회전하는 연습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줄 해석과 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직접 두뇌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공부, 그러니까 자극 기억을 활용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